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일단은 제가 장기 종목 포트폴리오에 추가한 이후로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전일자 10월 20일 같은 경우에서는 주가가 55,000원까지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마이너스 21%가 하락을 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당전에 8시에 대체거래소에서 아마 진행이 되면서 거래량 82주가 거래가 됐습니다. 사실 82주가 거래가 되면서 한 21%로 실수로 아마 매매가 진행이 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 이후에 바로 장 시작되면서 다시 정상적인 가격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캔들이 그렇게 보일 뿐이지 뭔가 특징적인 악재가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여기 보시면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지분을 담보로 PRS를 진행을 했다. 최대 7천억 원에서 8천억 원까지 자금 조달을 추진한다. 이 PRS가 뭔지, 왜 두산이 두산 로보틱스를 지분을 담보로 맡겼는지, 그리고 지금 기업의 구조 개편이 한창 진행되기 직전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돼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영상 하단에 댓글 보시면 이런 포트폴리오가 구독을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시청하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공부방하고 이렇게 장기 종목 포트폴리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를 제가 8월 8일에 해당 영상을 통해서 등록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61,300원, 지금은 77,9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10월 16일 72,900원까지. 자, 이로써 주가가 27%가량 상승을 했고요. 사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서는 장기 모멘텀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지 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6월 4일 그때도 72,400원까지 6월 30일까지 단기적으로도 큰 폭으로 45%가량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있었죠. 해당 영상은 6월 4일 이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1298%, 지난 5월 이후에 투자 비중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당연히 손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거의 20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들. 심텍, 해당 영상 보시면 심텍 추가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또 이제 최근에는 한중 NCS, 제가 이걸 또 몇 차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과거에 손실 났었다가 다시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99% 상승한 종목입니다. 자, 보세요. 같은 종목으로도 이렇게 손실이 났다가 수익이 났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손실이 났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올라가지 말라는 법은 없고, 제가 여기 추가하는 종목들은 단기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주식 매매하면서 반드시 손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100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여러분들 계좌에 손실 중인 종목이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밖에 없죠.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100만 원 투자했을 때 마이너스 20%면 20만 원이 손실인 거죠. 근데 공부방에서든 우리 장기적 포트폴리오에서든 100만 원을 투자를 했다가 플러스 20%가 됐어요. 그러면은 20만 원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같이 정리를 하는 게 해지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 손실 중인 원금도 손실 없이 수익과 손실을 같이 정리함으로써 상쇄를 시키는 겁니다. 손실과 수익을 상쇄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원금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원금을 확보한다는 거는 원금으로 투자 기회를 계속 창출할 수 있다. 기회를 계속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본질투 자본자. 이런 투자에서 원금을 완전히 100% 손실을 안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면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손실도 났지만 결국에는 총합해가지고 수익인 거잖아요. 그게 이 포트폴리오에 매매하는 그런 진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지 전략, 상쇄 전략. 이 페이지도 무료로 공개를 해놓고 있고 우리 공부방도 이렇게 종목들 드리고 있어요. 자, 이 엔캠이라는 종목도 10월 14일에 드렸었거든요. 10월 14일 이날 이후로 75,300원일 때 75,300원에서 93,000원까지 단기적으로 27%가량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우리 공부방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와 계셨더라면 만약에 엔캠이라는 종목을 함께 잡으셨다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이런 종목들이 구간이 왔을 때 손실이 0이 됐을 때 원금을 최소한 확보하실 수 있으셨을 거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한국선제 같은 경우 8월 29일 예시로 몇 가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8월 29일 이 날입니다. 3,470원이었죠. 5,000원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50%에 육박한 그런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이거랑 같이 이 종목이랑 정리를 한다면
플러스 50% 가까이 정리한다면 다 팔아도 원금 이상의 플러스가 되셨겠죠. 이런 것들도 다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딱 한 가지, 구독과 좋아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언제 영상 올려드렸는지 좀 헷갈리시잖아요.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종목들도 영상 업로드하고 난 다음에 여기 추가되어 있는 종목들도 바로 올려드리니까 안 들어오실 이유가 없겠죠. 자, 두산로보틱스 원액CR을 인수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실적이 반영되고 있지는 않고 있는 상황들이고 3분기에 원액CR 인수를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3분기 말에 아주 미미하게 실적은 반영이 됐을 겁니다. 3분기 실적으로 반영이 됐다고 하지만 적자가 축소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는 하진 않아요, 사실은. 다만 이제 내후년부터 2027년도부터 영업이익이 발생이 된다. 이거는 기업을 인수를 한다? 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건 아니고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것들은 반영을 시키지 않습니다. 실적 전망이라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장이 있으면 가동률 이런 것들을 보고 평균 가동률이 얼마 됐으니까 성수기 때는 어느 정도였으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적들을 전망을 하는 것들인데 아직까지 기업을 인수한다. 뭐 M&A에 관련된 소식들은 없었고 이번 3분기부터 이 소식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3분기는 지나가는데 3분기 IR 때 기업 설명이 실적을 발표를 할 때 미래에 대한 모멘텀들을 부각을 시키잖아요. 얘기를 해야 나중에 AI 기업을 우리가 추진하면서 4천억 원 중에서 2천억 원은 어디 쓰고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아직 이 퍼즐이 맞춰지진 않았기 때문에 AI 기업 인수에 대한 소식들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AI 인재 인력들을 수급을 하고 연구센터를 설립을 하고 뭐 그런 것들도 차분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았던 원액CR만 반영을 했을 때 2027년도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될 거다라고 보는 것들이고 차후에 AI 기업을 인수한다라는 소식들 날려주면은 그 이후에 또 당시에 실적이 또 반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는 230억 원 적자를 보고 있고 135억 원 가량의 내년도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후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 PRS 8천억 원 자금을 조달했던 것들은 두산 입장에서는 두산로보틱스의 주가 상승을 좀 어느 정도 자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중공업이던 시절 당시에는 산업이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산업은행의 관리를 받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당시에 두산 밥켓을 지분으로 내려줬어요. 그리고 두산 퓨어셀 지분을 주면서 밥켓도 두산 밑으로 깔아줬습니다. 밥켓이 돈을 진짜 잘 벌었거든요. 현금 창출력. 그리고 이 밥켓이 현금 창출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로보틱스랑도 같이 시너지를 내려고 같이 합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또 실패가 됐었죠. 그게 이번 주가 연계 스와프 이렇게 자금 조달을 했던 것들도 이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조 개편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다. 두산밥켓도 당시에 RPS를 지금도 아마 가지고 있을걸요.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을 하는 건데 일반적인 주식 담보가 아닙니다. 주식 담보는 대출을 담보로 해가지고 주택담보처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고 이 대출을 못 갚으면은 담보물이 이 채권자한테 넘어가게 되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RPS 같은 경우는 이게 RPS 주가가 설정된 게 만약에 지금 주가가 2,000원이면 설정된 게 1,000원으로 이 금액으로 담보를 해주고 만약에 이게 900원으로 떨어졌다. 그럼 여기에 시세 차익 100원만큼 상환을 해줘야 되는 오히려 대출을 받게 되고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거를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10년이다, 뭐 5년이다. 5년 이내에 설정된 금액보다 낮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5년 이후에 상환일이 5년이다. 5년 이후에 이 주식을 다시 사들여오는 방안으로 대출을 상환하게 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식 상품은 아닌데 주식을 담보로 RPS 연계하는 그런 스와프 거래를 했다. 주식을 가지고 우리 달러랑 원화랑 스와프를 했듯이 주식을 가지고 현금이랑 스와프를 진행을 했고 나중에 결국엔 다시 사들여오는 게 대출을 상환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맹점은 주가가 예전에 두산이 금융상품 금융 손실이 좀 발생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밥켓의 주가가 많이 폭락하게 되면서 밥켓으로 RPS를 진행을 했었던 것들이 가격이 상환을 보존해 줘야 되다 보니까 손실을 보존해 줘야 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금융 손실이 발생이 됐었던 적이 있었긴 했습니다. 근데 결국 올랐죠.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의 RPS를 8천억 원 정도 진행을 한다라는 것들은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자신감도 어느 정도 내포가 되어 있고
두산 로보틱스를 완전히 주식을 담보로 맡기는 게 아니라 이 연계 스와프를 함으로써 리스크는 조금 떨어뜨리고 이 자금을 확보를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원을 하고 지분 구조 개편을 체계화하고 이렇게 조금 두산에서 현금 조달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장점이 좀 더 많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자금 유동성이 많이 부족했고 이 자금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 두산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8천억이라는 자금을 확보를 하면서 숨통이 트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지분담보대출로 현금 확보 이게 AI 신산업의 총력전을 이루기 위함이다. 사실 두산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돈이 들어갈 때가 많거든요. 두산 테스나도 해야 되고 퓨어셀도 해야 되고 로보틱스도 살려야 되고 지금 살려야 될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현금성 자산을 1조 2천억 원 지난해 말 1,486억 원이던 현금 보유액이 733% 정도 크게 늘어났다. 근데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 잘 될 것 같으니까 두산 로보틱스도 주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거를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했다. 지주사 차원의 유동성을 확대해서 AI하고 로보틱스 분야 투자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다. 지금 A 기업이 이 인수합병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돈이 비싸잖아요. 몸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두산 로보틱스 자체가 얘가 혼자서 인수를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얼토당도 없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도와줘야 되는데 얘도 여력이 안 되고 도와줄 게 두산 아니면 두산 밥캣밖에 없거든요. 근데 두산은 여기저기에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퓨어셀도 그렇고 두산 뒤에 원자재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 투자를 해야 되고 뭐 엄청 바쁠 겁니다. 자, 두산 밥캣을 두산 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해 기계와 로봇 AI 산업을 수직 계열화하면서 두산을 내세웠으나 소액주주 반발에 결국 성과를 내지 못했다. 로보틱스는 지난 7월 미국 로봇 업체 원엑시아 지분을 356억 원에 사들여가지고 소프트웨어 기반 로봇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이게 소프트웨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하드웨어 기업이고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는 기업이었는데 이제 컨설팅 그리고 이 제어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두뇌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몸만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 몸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놨다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M&A였다. 아마 이것 때문에 로봇 관련 종목들이 당분간은 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옵티머스 부품을 9,460억 원 규모를 주문했다. 내년 중에는 양산할 것으로 임박했다. 물론 이제 이게 중국의 제조업체 여기에다가 부품을 대량 주문했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6억 8,500만 달러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중국 업체에다가 공급한 이 규모가 약 18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으로 이제 설계를 마무리하고 사실상 내년에 대량 생산을 준비한다. 이렇게 되면은 로봇의 본격적인 양산이라는 거는 시장화, 대중화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로봇 시대의 개막을 우리 전기차 생각을 해보세요. 전기차도 개발을 할 때 양산 시작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가 가장 긍정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전기차가 한 대, 두 대 슬금슬금 보이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조금 흔해지면서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급 과잉이 일어가지고 캐즘이 생겨버렸죠. 지금은 캐즘을 걱정할 때는 아니고 휴머노이드 로봇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초입으로 보인다. 그러게 되면은 두산 로보틱스도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지만 일단은 로봇 시대가 대중화가 된다라는 건 그만큼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도 함께 반영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외국인들이 살짝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저항 구간.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8만원 부근의 저항 구간 저항선을 좀 그어드렸었죠. 저항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돌파를 좀 버거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5,000원 부근, 이 8만원을 터치를 하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차익 실현이 나와줬던 거랑 상당히 유사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 7만원 부근에서의 반등 우리가 여기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마침 이게 또 추세선이기도 하네요. 딱 추세가 딱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슬금슬금 내려오게 되면은 7만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75,000원을 돌파를 하는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힘을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로봇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두산 로보틱스도 기대감들이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부방에 나간 종목인데 이 35,000원까지 대략적으로 40%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원전 관련주.
지금 이 원전 섹터가 굉장히 핫한 상태인데 과거에 원전 관련 종목으로 6월에 대체적으로 큰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다가 최근에 주정을 받은 이후 다시 이 장기 평선과 추세적인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하면서 최근에 살짝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수급을 보면 오늘 딱 여기 지지 구간에서 밀집이 되면서 추세를 좀 들어 올리기 직전에 외국인들의 강한 순매수, 역대급 순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동시에 순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하면서 추이를 좀 지켜보고 있는 모습인데 투신도 합세해가지고 원전 관련 종목인 이 기업을 대량으로 매집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의 우라늄 농축이 허용이 되는가?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관련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살짝 방금 보여드린 기업이랑 주가가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얘는 먼저 올라갔는데 얘는 지금 공부방에 오늘 나간 종목은 이쯤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죠. 29일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협정 합의문을 작성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전 기업들이 급등 초읽기에 나선 것이 아닐까. 한국이 우라늄 농축과 핵 연료 재처리 허용하는 방안도 합의문에 담길 것으로 전해지면서 원자력 협정 개정이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협정 개정이 본격화될 경우 원전 연료 자금률이 높아지고 국내 원전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 해당 기업은 공부방에 이미 나간 종목입니다. 나중에 들어오시더라도 이전의 자료, 그러니까 지금 29일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이 종목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공부를 목적으로 대가 하나 없이 여러분들께 전부 다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종목 포트폴리오는 해당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시고 공부방 입장하기 해당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공략주 받아가시고 다양한 정보들 또한 방금 말씀드린 이 종목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